한 주간 부산시정의 이모저모 살펴보는 주간시정 순서입니다. 오늘은 표준규 기자 나와 있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네, 세계적인 IT 기업이죠. 구글이 지난주 부산에 와서 이 스타트업 스쿨이란 걸 만들기로 했는데 부산시가 반색을 했다고요. 이게 대단한 건가요? 네, 사실 기존에 부산시에 구글 스타트업 캠퍼스라는 게 있어서 사실 비슷한 거 아닌가 했는데 이게 상당히 서로 다른 게 맞습니다. 또 굉장히 의미가 있어 보이는 것도 맞습니다. 쉽게 설명드리면 구글 캠퍼스는 기존에 서울과 인천, 부산에 각각 시설이 설치돼 있었고 스타트업을 도와주는 일종의 플랫폼, 그러니까 지원 시설 같은 거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럼 구글 스쿨은 뭐냐 하면 이 캠퍼스 안에서 직접 구글의 전문가가 나서서 스타트업들의 사례를 중심으로 각종 솔루션까지 제공해주는 12주 교육 과정이라고 보면 됩니다. 지금까지 전 세계에서 7,000개 이상의 스타트업을 대상으로 진행됐고 약 22,000명이 참여한 인기 프로그램인데 이게 서울과 인천, 그러니까 수도권이 아닌 부산에서 처음 마련됐다는 게 중요합니다. 즉, 기존에 수도권 중심으로 모든 IT 인프라가 구축돼 있어서 그동안 지역에서 아무리 노력해도 괜찮은 청년 인력들이 모두 수도권으로 빠져나가는 게 걱정이었는데 이제 지역인 부산도 가능성이 있다는 걸 구글이 주목했다는 겁니다. 박형준 시장 이야기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이곳 부산에 정주하더라도 얼마든지 또 아기 유니콘이나 예비 유니콘 또 나아가서는 유니콘까지 갈 수 있다는 확신을 심어주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하고요. 그것을 위한 인큐베이팅이나 그 엑셀레이팅 기능을 이런 스쿨을 통해서 더 활성화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냥 이름만 만든 게 아니라 당장 이번 달 4일부터 7월 27일까지 1차 프로그램을 진행하고 또 2차 역시 8월 말부터 한 번 더 부산 유라시아 플랫폼에서 진행한다고 합니다. 실제로 교육의 마지막에는 참여 기업 가운데 10개 내외를 선정해서 기업 설명 기회를 제공하고 후속 투자 유치까지 끌어내 말 그대로 스타트업들을 구글이 직접 나서서 끌어주고 키워주는 역할을 하게 될 전망입니다. 네, 부산에도 기존의 스타트업 육성 프로그램이 없었던 건 아니지만 그래도 구글이 수도권을 제치고 부산을 선택한 건 가능성을 인정받은 것 같아서 기분이 좋네요. 구글만이 아닙니다. 최근 파워 반도체 업계 역시 부산을 주목하고 있지 않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부산이 반도체 가운데서도 비메모리, 그러니까 전기 자동차에 많이 쓰이는 파워 반도체 쪽에 집중하면서 이제 파워 반도체 업계에서도 투자하면 부산이라는 등식이 현실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부산시가 그동안 파워 반도체 산업 클러스터 조성을 추진해 왔는데 지난주 주식회사 IA와 1,500억 원대 파워 반도체 건립을 위한 투자 협약을 맺었습니다. 동남권 방사선 의과학 산업단지 안에 15,000제곱미터 부지에 2026년까지 생산시설을 건설하고 신규 인력 100여 명을 순차적으로 채용하겠다는 내용인데요. 이 협약식 이후에는 파워 반도체 관련 기업 50여 개사를 대상으로 투자 유치 설명회도 개최하고 학생과 기업들을 잇는 미니 취업 박람회도 함께 열어서 눈길을 끌었습니다. 이런 내용도 고무적이지만 무엇보다 파워 반도체 업계 전반에서 이제 파워 반도체 시설이나 연구 등 관련 인프라를 구축하려면 부산을 선택하는 게 유리하다라는 인식이 넓어지는 게 확인됐다는 게 더 중요해 보입니다. 협회 대표 이야기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산학연구관 협력체제 구축 및 운영을 우리 협회가 리더 역할을 성심껏 수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부산시의 적극적인 지원만 있다면 이것은 필히 가능할 것으로 확신합니다. 이런 파워 반도체 인프라 구축은 투자 유치나 협약 외에도 부산 지역 13개 대학이 함께 참여하는 공유대학 추진이나 부경대의 캠퍼스 혁신파크 등 다양한 모델 곳곳에 그 씨앗이 숨어 있는데요. 전기차 시장을 노리는 전기차 부품 클러스터도 강서구에서 동시에 추진되고 있는 만큼 앞으로 전기차를 중심으로 한 파워 반도체 시장을 선점하려는 부산시의 시도가 계속 좋은 성과로 이어지길 기대해 보겠습니다. 네, 파워 반도체가 아직 뭔지 낯선 분들도 있겠지만 전기차에 들어가는 반도체라면 그 미래 시장이 얼마나 넓을지 대충 느낌이 오실 겁니다. 부산의 미래 먹거리로 구글의 스타트업 스쿨만큼이나 그 가능성이 넓어 보이는 파워 반도체 역시 잘 커가길 응원하겠습니다. 네, 마지막은 대중교통 통합 할인제 관련 소식 한번 짚어볼까요? 부산시가 야심차게 그림을 그렸는데 시의회에서 제동을 걸었다고요? 예, 그렇습니다. 예산의 3분의 1이 깎였다가 또 일부는 되살아났습니다. 이게 절차상 문제를 들긴 했는데 부산시의 속도전에 문제를 제기했다고 보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부산시의회 건설교통위원회가 지난달 25일이죠. 임시회 추가 경정 예산안 심의에서 대중교통 통합 할인제 예산 422억 원 가운데 122억 원을 삭감했습니다. 핵심은 대중교통 사용 금액이 월 4만 5천 원을 넘어갈 경우 9만 원까지는 초과 금액 전액을 동백전으로 되돌려 주겠다는 사업이었는데 이대로면 올 하반기 시행이 사실상 어려워질 가능성이 높아졌습니다. 시의회에서는 조례가 먼저 시의회 심사를 거친 뒤에 예산 신청을 해야 하는데 이번에 부산시가 둘 다 동시에 시의회에 올리면서 너무 성급하게 고민해볼 시간도 없이 밀어붙이는 게 아니냐라는 의견이 많았습니다. 즉, 한 번도 해보지 않은 사업에 400억 원 이상을 무작정 한 번에 편성하면 아무리 그 뜻이 좋아 보여도 혹시 차질을 빚을 경우 막대한 예산 낭비가 될 수도 있다라는 거죠. 부산시도 일단 절차상 문제는 인정하지만 최대한 혜택을 일찍 주기 위해 노력한 결과라고 해명하면서 설득에 나섰는데 결국 예결 최종 조정에서 이 가운데 38억 원은 되살렸습니다. 결론적으로 84억 감액된 거니까 일단 도입 자체는 큰 무리 없이 될 것으로 보이는데요. 대중교통 통합 할인이라는 취지 자체는 분명히 시민들 대부분이 찬성할 만한 아이디어지만 그게 의회에서 고민해 볼 시간, 시민들이 찬찬히 살펴볼 만한 시간도 없이 진행될 만큼 급한 일인지에 대해서는 또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네, 물론 시민들에게 좋은 정책이라면 하루빨리 이루어지는 게 좋겠지만 또 그게 너무 급해서 앞뒤 생각해 볼 시간도 없는 것이라면 좀 더 여유를 가질 필요도 있는 것 같습니다. 오늘 순서는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표준규 기자와 함께했습니다.